그리고 이 유리블럭의 벤치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고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용을 좀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원? 10만 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 대표 최지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일산에 위치한 60평 아파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전제품이나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그에 맞춘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형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신 분들도 많지만 고객님의 경우에는 이미 익숙하게 사용했던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 기존 제품의 형식을 활용하면서도 지금 많이 개선된 주거 공간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디자인을 제안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인덕션이나 아니면 새로운 가전제품들의 형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편리하고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컨셉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집은 전반적으로 모노톤으로 시니컬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조금 남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방의 톤과 그 다음에 재질, 석재와 유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나 아니면 활용성들을 이 집에 모두 담아 보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 집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현장의 경우 60평이라는 넓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현관에서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방문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이쪽에 위치한 방문의 위치를 좀 변경하고 이 뒤쪽에 조경을 배치하였습니다. 조경은 공간에 깊이감을 부여하고 개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현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유리블록으로 제작된 벤치입니다. 이 벤치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서 조명과 결합된 하나의 오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벤치는 소재의 특성을 굉장히 잘 활용한 사례인데요. 기존의 유리블록이 갖고 있는 투명한 느낌의 이 안쪽에다가 조명을 은은하게 배치하여서 이 유리블록이 가지고 있는 물성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잘 표현되지 않지만 어두운 공간에서 이 유리블록만 밝게 빛났을 때 이 주변으로 빛이 산란되면서 되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벤치 내부의 은은한 조명은 시선을 끌면서 공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일반 벤치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서 물건을 올려두거나 앉아서 신발을 신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들어서면 맨 먼저 시선의 끝에 간살도어가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 간살도어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젝트에서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자동 중문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굳이 중문을 손으로 열지 않아도 그 상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사실 이 자동 중문 같은 경우는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편안하게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현관에 들어서면 자동문이 열리게 되고 그 끝에 이 조경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 벤치가 눈에 들어오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 공간에 다채로움을 느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관 공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관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신발장 문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흑경으로 제작을 하여서 조금 더 이 빛이 난반사가 되면서 공간이 넓게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니크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무니크 같은 경우도 질감이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서 이따 집 내부에서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질감이 있는 소재들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블록의 벤치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하고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용을 좀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피디님, 이거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1,000만 원? 왜 1,000만 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일반 벤츠도 꽤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250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일반 벤치랑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벤치도 하중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 작업이랑 이런저런 거 포함하면 사실 금액이 꽤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이런 공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리 블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여서 이 현관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쪽은 거실입니다. 이 거실은 주방과 대비되게 전반적으로 무채색 톤으로 디자인하여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채색이라고 해서 단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방 아일랜드에서 사용한 세라믹 소재와 동일한 질감을 이 TB열에 적용하여서 전반적으로 통일감을 유지하였습니다. TB열에는 박판 타일을 사용하여서 이 주방의 톤을 이어주지만 고급스러운 마감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은 사운드바의 위치인데요. 보통 TV 가운데 아래에 사운드바가 위치하지만 이곳은 왼쪽에 치우치게 배치해서 독특한 디자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이 언밸런스한 디자인으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측의 복도색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 느낌도 주는 포인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바닥은 보통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사용했는데 이곳은 1200에 1200 타일로 시공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무채색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닥에 매지 라인이 많아지게 되면 시선이 바닥으로 향할 것을 우려한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이 타일의 크기를 정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밀도가 낮은 톤앤매너로 거실을 디자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바닥 매지 라인을 고려하여서 타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거실의 레이아웃은 60평에 걸맞게 넓은 거실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요. 주방에서 식탁과 아일랜드 그리고 조리 공간과 보조 주방을 다 해결하고 테이블이 거실에 나오지 않게끔 연출하여서 이 복도를 지나서 거실이라는 큰 공간을 만났을 때 좀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TB열 같은 경우도 포인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 와이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TV도 굉장히 대형 TV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TV가 조금 튀어 보이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위와 아래에 포인트 타일을 배치하고 옆에 보이는 벽면을 넓게 만들어서 이 거실이 좀 더 시원하게 보일 수 있게끔 비율적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쪽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보이는 복도입니다. 이 복도는 단순한 연결 통로가 아니라 공간의 흐름과 깊이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볼 때 보이는 처마 디자인은 이라다 디자인의 시그니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처마 아래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서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는 복도를 더욱 깊고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 복도의 맨 끝에는 주방 양옆의 기둥과 똑같은 소재인 산서극을 사용하여서 혹두기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혹두기 마감을 하면서 조금 이때까지 사용했던 것보다 좀 다르게 연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으로 많이 마감을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 집의 컨셉에 맞게 조금 더 패턴화 시켜서 블록 형태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서극의 혹두기 마감 질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옆에 간접 조명을 세로로 또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세로 디자인의 경우는 옆에 보이는 선과 함께 층고를 높게 보이게 하고 천장의 처마 라인과 이어지는 요소로 통일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라인에 섰을 때 이 좌측과 우측의 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이곳 저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배경이 보일 수 있게끔 하면서 이 집이 조금 더 넓고 재밌어 보일 수 있게끔 톤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주방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주방 정말 유니크하지 않나요? 주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양옆의 기둥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앞면은 산서극을 혹두기 마감하여서 자연의 느낌을 살렸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옆에는 금속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금속은 혹두기의 질감과 안으로 이어지는 무늬글을 받아주기 위해서 선택한 이음매인데요. 무늬그가 이어지거나 석재 소재가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단조로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금속 소재가 받쳐주게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석재 본연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혹두기 마감과 그 다음에 금속, 무늬그 이렇게 세 가지의 느낌이 주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더욱 특별하고 유니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방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천장 바리솔입니다. 이 주방 천장은 제임스 터렐의 작품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디자인입니다. 빛과 공간을 활용한 그의 작품처럼 바리솔 천장이 은은한 조명을 통해서 공간 전체를 감싸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천장은 빛의 색감과 질감을 극대화하여서 마치 예술작품 속에 들어온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주방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감각적인 경험의 장소로 변신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바리솔 조명은 빛이 한번 투과되면서 은은하고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조명 제품입니다. 특히 디밍 기능이 있어서 고객님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조명 자체가 디자인 요소로서
공간의 품격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님께서는 확고한 니즈가 있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면형 주방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보조 주방을 함께 디자인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고객님께서는 주방 자체를 넓게 사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마치 쇼룸 주방같이 디자인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아일랜드 뒤에 싱크대를 설치하여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 없이도 넓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입체형 주방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분리수거 공간이나 주방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보았을 때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 보통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간혹 어머님들께서 화력의 문제로 가스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레인지 본연의 투박한 디자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가스레인지는 포스터에서 나온 제품으로 공간에 어울릴 법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 가스 밸브에 타이머를 달아서 이 밸브 라인 또한 디자인을 최대한 해치지 않게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이닝 공간인데요. 지금은 테이블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에 테이블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쪽에는 홈바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설치되지 않았지만 정수기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배치하게 되면서 내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정수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위치를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에서 또 수납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아일랜드를 보시게 되면 조금 독특하게 앞쪽을 파 놓았는데요. 보통 식사를 할 때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에서 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아무래도 이 무릎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봤을 때 약간 사선으로 꺾여지면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좀 자연스럽게 이쪽 공간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돋보이는 게 이 아일랜드의 소재인데요. 이 아일랜드는 세라믹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전반적으로 이 아일랜드 세라믹과 싱크대 세라믹을 고를 때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주방은 약간 블랙톤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블랙톤의 어두운 주방을 조금 더 화사하고 고급스럽게 묵직하게 잡아줄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골드가 섞여 있는 석재 느낌의 묵직한 아일랜드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주방의 톤이 약간 블랙 느낌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곳곳에 수납 공간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냉장고를 설치하면서 생기는 자투리 공간에 이런 식으로 팬트리를 넣어 드렸는데요. 팬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서 내가 물건을 넣고 빼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 팬트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쪽은 안방 공간입니다. 이 안방은 동선의 효율성이 이미 잘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침대에서 파우더룸과 화장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그리고 맞은편 드레스룸은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디테일로 공간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이 안방 침대 월부터 파우더룸의 키 큰 장으로 이어지는 톤앤 매너를 통일시켜서 공간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일감을 부여하였습니다. 요즘 하나의 침대가 아니라 두 개의 침대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고객님께서도 침대를 각각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일부러 3cm 정도 띄어서 제작을 하였는데요. 좀 더 손쉽게 일부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헤드볼도 저희가 제작을 하여서 디자인하였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아래 헤드 쪽 부분은 거실과 주방에 있는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더 다크한 느낌의 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위에 공간 같은 경우는 이 벽에 있는 벽지와는 다르게 좀 레더 느낌이 나는 필름을 사용하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들어오셨을 때 고급스럽고 약간 이제 맞춤 정장처럼 디자인이 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가 깔끔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냥 벽과 벽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사이드에다 프레임을 이렇게 돌리게 되어서 좀 더 하나의 세트처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쪽에는 콘솔과 그 다음에 스위치 콘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파우더룸은 하부장 선판이 좀 돋보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필름이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파우더룸은 좀 밝은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한 상판을 사용하면서 생동감을 더했고 이 상판이 좀 더 길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화장실 세면대까지 같은 소재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문 같은 경우는 완전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시게 되면 이 문이 보이지 않고 하나의 이어진 공간처럼 보이게 하고 전반적으로 이 공간이 연장되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파우더룸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이쪽 공간에 수납을 이렇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화장품을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고 사용하시지 않으실 때는 닫아서 깔끔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이곳의 가장 인상적인 디자인은 천장에 연출한 블랙 이노솔입니다. 이 욕실인 만큼 반사율이 좀 높지 않게끔 제작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블랙 미러솔도 많이 사용하죠. 아무래도 천장이 좀 높아 보일 수 있게끔 또 많이 블랙 미러솔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차분하게 눌러주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블랙 미러솔이 아닌 이노솔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장실 천장을 조금 어둡게 연출하고 싶을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목공을 친 다음에 거기에다 도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블랙 이노솔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무광의 약간 패트한 느낌으로 이 천장을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간접 조명도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조명 선택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변기 옆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될 수 있게 파티션을 설치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파티션이 없으면 내가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이 세면대 거울에 비칠 수도 있고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려하여서 파티션으로 가려드렸습니다. 좀 재밌는 요소가 또 이 벽면에 사용한 타일이에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약간 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의 질감을 가진 타일을 사용하였는데 이 타일 같은 경우는 가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세로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세로로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 층고가 넓어 보일 수 있게끔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양변기 앞에 있는 수납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청소 용품을 양변기 옆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런 용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청소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품은 아니고요. 이 공간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제작한 제품입니다. 여시게 되면은 아래쪽에는 이렇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옆에는 물건을 거실 수 있게끔 고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쪽은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이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거실과 주방에서 바로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연출했던 약간 매니시한 느낌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조금 재밌는 요소는 여기 사용된 타일인데요. 여기 타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돌의 질감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조금 투박하지만 좀 고급스럽고 시크한 느낌의 욕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조 변경을 통해서 세면대와 그다음에 샤워 공간, 그리고 변기 공간이 각각의 독립된 공간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파티션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방 욕실에서 설계하였던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공간도 변기 앞에다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실 욕실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방 욕실은 이 가족 구성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거실 욕실은 게스트 욕실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는 안방 욕실에 예산을 좀 더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더 내가 보여지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 거실 욕실에서도 이렇게 좀 투자를 하셔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이 집의 컨셉을 잘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디자인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집은 고객님의 확고한 니즈가 반영된 공간입니다. 고객님의 니즈에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깔끔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집을 꾸밀 수 있을지 고민한 현장이었습니다. 요즘 다양한 가전제품과 새롭게 나온 편리한 용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할 건 사용하시고 기존에 편하게 사용하던 형태들은 유지하시면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현장도 훌륭하게 디자인해준 김지연 디자이너와 아주 깔끔하게 마감해준 김준현 팀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도전하는 일하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